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học 강사입니다. 지금 복습 모의고사가 이게 7번째? 8번째?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복습 모의고사는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진도에 맞춰서 제가 계속 나갈 거예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한 일주일간 휴강을 했고 다음 주부터는 강의를 웬만하면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조심성이 생기셔서 이제 조심조심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복습 모의고사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이번 모의고사는 일단 도시성장 구조 이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버제스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해리스와 울만의 다액시 이론. 공업입지 제가 안 한 학원도 있어요. 그냥 빼버렸으니까.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개념 정도는 확인하셔야 되고. 자, 상업입지 이론에서는 학자가 3명이 나오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중력 모형과 관련해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근데 분기점 모형은 제가 강의에서 빼버렸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2에서 2가지 구별 개념.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 이 사람아. 그 다음에 가치의 발생도 있고 가치의 형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두 문자가 뭐 있죠? 떠오르는 게 지표 수준, 개체 가격. 지표 수준, 개체 가격.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지역 분석에 찌읒 나오면 찌읒. 그 다음에 개별 분석에 기억 나오면 끼역. 즉 지역 분석은 무엇을 활용하나요?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을 활용해서 외부와의 적합관계를 따지는데 적합이 깨져 있어요. 그럼 가치를 후려치죠. 경체적 감가.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어떤 원칙을 활용한가요? 균형의 원칙. 균형이 깨져 있으면 가치를 후려치는데 우리는 기능적 감가. 찌읒 끼어.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원칙, 기본서에는 13개인가 12개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딱 3가지만 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변동의 원칙, 적합, 균형의 원칙.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 항상 세트 메뉴로 나오는 이유는 적합은 외부 환경과의 적합을 뜻하고 균형은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니까 항상 외부와 내부라는 대비된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자세하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 스탑 출동. 자, 풀어보셨죠? 자, 도시공간 구조 이론 중 다핵심 이론이니까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그리고 다핵심 이론에서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다핵이 만들어지는 이유. 그럼 항상 떠올라야 되는 2가지는 유사 활동은 서로 모이려고 하고요. 이종 활동은 서로 분리되려고 합니다. 유사 활동의 집적, 이종 활동의 분산. 그리고 나머지 2가지가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 그 다음에 특정 위치의 요구. 여기 떠올라야죠. 떠오른다? 떠올라야 돼요. 어저께 설명회 하고 저녁 늦게까지 밥을 이빠이 먹고 잤더니 얼굴이 좀 부족했어요. 그냥 뭐 내용 보시는 거니까. 자, 1번 미국의 도시경제학자 호이트 하면 선형이론이죠. 너는 아니구나. 호이트는 선형이론이야. 자, 그리고 호이트의 선형이론 하면 어려운 게 하나 있다고 했어요. 호이트는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 소득을 강조한 학자예요. 소득을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볼 거예요. 일단 초벌구이.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생태학적 분석. 그래서 생태학적인 표현이 친입, 경쟁, 천이 이런 말을 많이 썼고, 친입, 경쟁, 천이 이런 말이 나오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소득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호이트 이렇게 돼야죠. 일단 틀렸고요. 도시 내부 구조는 하나의 중심, 즉 하나의 핵을 시작점으로 형성되는 구조로 파악됩니다. 하나의 핵이라면 단핵이죠. 단핵. 다 핵이 아니라 단핵은 동심원 선형 이론을 말하니까 얘도 아니고. 유사 도시 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 줄이면 집적 이익이죠. 집적을 하면 서로 이익이 있어요. 때문에
분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X죠. 서로 모이려는 경향이 있죠. 유사 활동은 집적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서로 모여요. 유사 활동의 집적.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서 집적 불이익이 있어요. 얘는 집적 불이익. 그럼 모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 정답. 옳은 지문이네요. 자, 직접 불이익은 모이면 서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나왔네.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 하면 소득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에요. 선형이론. 그래서 소득이 도시의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호이트. 자, 2번 스탑. 얼른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종합 문제죠. 도시구조 이론에. 자, 1번 동심원 이론이 나왔고 도시공간구조를 친입경쟁 천이. 생태학적인 표현이구나. 버제스 너 맞아. 그리고 소득을 강조한 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그 다음에 튜넨의 농촌토지 이론은 동심원 이론을 응용한 것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자, 지금 은평에 나간 모의고사의 정답이 3번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여기 오류예요. 오류. 자, 그러면 튜넨의 이론을 한번 봐요. 오류 수정. 튜넨의 이론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튜넨이 아니라 튜넨의 이론은 농촌 토지의 지대를 설명하는 지대 이론이에요. 그런데 튜넨의 이론을 알론소가 도시 토지의 지대 이론으로 확장시켰죠. 이게 알론소의 입찰 지대죠. 그리고 또 튜넨의 이론은 도시 구조로도 확장됐어요. 그게 버제스 동심원 이론. 그래서 튜넨의 이론이 알론소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튜넨의 이론이 버제스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튜넨의 이론은 동심원 이론을 적용했다 해서 지금 화살표가 요렇게 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 X죠. 항상 튜넨의 이론이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뒤바뀌어져 있다. 그 다음에 3번이 아주 중요해요. 3번이 선형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형 이론. 그리고 보세요. 일단 중심 업무지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서부터죠. 저급, 중급, 주택지구.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동심원 형태로 5개의 지대로 구성이 되죠. 그 두 문자가 뭐였죠? 중점, 노중통. 중점, 노중통. 이렇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노중통이 뭔가요? 이게 주거지역이에요. 노동자 주거지대, 중산층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 동심원 이론은 명시적으로 소득계층을 주장하진 않았어요. 주거지역을. 그런데 지금 이건 선형 이론의 옳은 지문인데 저급, 중급, 고급이라고 해서 지금 소득계층을 명시적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제스 이론은 항상 우리 앞에 1번 보면 요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 요 소득을 강조했다.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선형 이론은 주거지역을 명시적으로 저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노선 도로에 따라 쇠경, 이 쇠경을 부채꼴 모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모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성장하는데 나왔네요. 여기에 중점, 노, 중, 통. 그런데 이 도시의 구조를 암기할 때 이 동심원의 중점, 노중통은 시험에 잘 나오지만 여기에 있는 선형 이론의 어떤 구조는 직접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이게 선형 이론은 주거지역을 소득계층별로 나누고 있다. 요 정도만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핵심 이론은 항상 다핵이 만들어지는 이유, 동종활동은 서로 모이고요. 직접. 이종활동은 서로 분산됩니다. 분산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답은 2번.
자,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이에요. 이게 기출 문제를 제가 살짝 수정한 거죠. 저번 주 자료를. 자,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스탑. 풀어보셨죠? 저번 주에 낸 문제랑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 요걸 하나 추가했어요. C도시 인구 중 60%만 상업도시를 이용하는 구매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C도시 10만 명이 전부 다 고객이 되는 게 아니라 C도시의 60%니까 6만 명만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6만 명만. 아주 잘 들어가는 함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형을 항상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항상 도시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있고 고객이 존재하고 그럼 고객이 요리가 할까요? 요리가 할까요? 요 문제죠. 그러면 문제를 딱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여기 시험지라고 가정하고 40만 비상업도시의 인구는 10만 그리고 거리가 10km 그 다음 이쪽은 5km 그러면 바로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의 유인력 공식은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요 그림을 보면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40만이라는 크기를 10의 제곱 10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유인력이 얼마니? 4천인가요? 이게 4천. 그다음 여기도 10만을 5의 제곱으로 나눠야죠. 25로. 그러면 10만 나누기 25 하면 얘도 유인력은 4천이에요. 4천. 자, 그리고 항상 유인력을 산정하고 유인력 비율까지 산정하는 게 맞죠. 여기는 유인력 비율을 산정하지 않아도 4천 힘이 똑같으니까 반, 50% 날아가지만 굳이 유인력 비율을 산정하면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지금 고객에게 작동되고 있는 전체 유인력은 A도시가 4천, B도시가 4천이니까 합이 8천. 그러니까 8천분의 4. 2분의 1 얘도 8천분의 4 2분의 1 퍼센트로는 50%가 되겠죠. 퍼센트로 50%.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반반인데 지금 C도시 인구가 10만 명인데 그중에 60%만 상업도시를 이용하니까 6만 명의 2분의 1 6만 명의 2분의 1 그래서 A가 3만 이렇게 돼야 돼요. 3만 정답은 이렇게 3만 자, 그 다음에 4번. 자, 허프에는 허프. 그리고 여기도 제가 함정을 넣어놨어요. 어떤 함정을 넣어놨다? 요놈이죠, 요놈. 거주지 인구의 60%만 쇼핑센터를 이용합니다. 자, 스타트! 자, 풀어보셨죠? 자, 다음 편은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고 인구가 1000명인데 그 중에 60%만 쇼핑센터를 이용하니까 결국 고객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고객은 600명? 6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요 600명이 쇼핑센터 1로 갈까요? 2로 갈까요? 그럼 유인력을 계산할 때 우리 허프는 크기를 거리의 K승으로 나눴죠. 크기를 거리의 K승. 근데 여기 마찰 개수를 2라고 이렇게 줬으니까 레일리의 유인력 공식이랑 똑같네요. 그럼 이 표를 바로 이용하는 거죠. 1000 나누기 5의 제곱 그러면 얼마가 나오니? 이게 40이 나옵니다. 40. 이게 1의 유인력. 그 다음에 2000 나누기 10의 K승. K가 2니까 10의 제곱.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20인가요? 20? 10의 제곱 100 하면 20이 나오네요. 20. 그러면 5, 25, 40. 그 다음에 10이니까 20. 그러면 정확히는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져가요? 4대 2로 나눠 가져가는데 4대 2라고 그냥 하지 말고 항상 유인력 비율을 산정해야죠. 유인력 비율.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치고 전체 유인력 60으로 나눠주는 거죠. 전체 유인력 60.
그럼 60분의 40을 계산기 쳐도 되는데 얘는 지금 고객이 600명이니까 6분의 4, 6분의 2 이렇게 가정하면 되죠. 6분의 4, 6분의 2. 그럼 6분의 4니까 여기가 400명이 되겠어요. 400명, 400명, 400, 맞았다. 400명, 400명.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감정평가의 기본 이론이네요.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이 사람아. 자, 1번. 가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아니죠. 가격이죠, 가격. 실제 교환의 대가로 매수인이 실제 지불한 거. 그 다음에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아우, 중요하죠. 정말 이 표현은 안 나올 데가 없어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이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현재 가치로 환원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장래 기대되는 이익에는 금전적인 것은 포함하지만 비금전적인 것은 포함하지 않아요. 요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입니다. X.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요. 실제 거래된 금액이니까. 가치는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항상 현재 값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현재 값입니다. 자, 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는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관 추상적이고 가격은 실제 거래된 금액이니까 누구든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4번이 정답.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X죠. 가치가 항상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가격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하나만 존재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죠. 네. 자, 이번에는 가치의 발생과 형성. 발생은 우리는 왜 재화를 구입할 때 공짜로 얻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까? 대가의 발생. 이게 가치의 발생이죠. 이유는 효상유. 효용이 있는 재화가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는 유효 수요가 하나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치의 형성은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형성시키는 요인이라는 건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러면 크게 일지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자,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자, 효용의 경제학적인 정의가 뭔가요?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의 정의예요. 꼭 기억하셔야 된다. 효용이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해요. 그 다음에 희소성, 그 중에서도 상대적 희소성. 희소성은 양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양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우리 부동산학은 상대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인간의 욕구에 비해 양이 부족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넣으면 부동산 수요, 욕구에 비해 공급이 부족합니다. 옳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유효 수요, 수요 중에 어떤 수요가 유효하나요? 그러면 구매력을 갖춘 수요죠.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을 두 문자를 따면 효, 상, 유 해서 요놈이 바로 가치 발생 세 가지 요인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 등 가치 요놈이 틀렸네요. 요놈이. 일지계는 발생 요인이 아니라 가치 형성 요인인 거죠. 그래서 일, 지, 개 나오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해줘야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은 끊임없이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맞았고. 자, 7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자, 스타트. 일단 먼저 풀어보시고. 자, 풀어보셨죠? 그럼 두 문자 한 번만 우리 따볼까요? 지표 수준, 개, 최,
아이고 가격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포인트가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찾아내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스타트 풀어보자고요. 지역 분석은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 가격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가격 수준, 지표 수준이네요. 맞았고. 개별 분석을 통해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찾고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파악합니다. 개최 가격.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이 먼저 실시되고 지역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개별 분석이 실시된다. 이거 옳은 지문이고.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거시.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지역 분석이 미시가 아니라 지역 분석이 거시 같네요. 이게 반대로 뒤바뀌어져 있죠. 지역은 넓은 거시적인 분석이라면 개별 분석은 개별적인 미시적인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그럼 보자고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부동산이 요게 대상이라고 하죠. 대상. 대상 부동산이라면 항상 우리가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목적. 그럼 항상 대상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상이 속한 인근 지역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인근 지역이랑 유사한 지역을 추가로 분석하죠. 그런데 이 유사 지역은 항상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나요? 인근 지역과 동일한 시장을 형성해야죠. 이게 바로 동일 수급권이죠. 자, 8병 가격 원칙. 가격 원칙에 제가 몇 개만 있어요. 3가지밖에 안 했어요. 변동의 원칙, 적합, 균형의 원칙. 자, 스타트. 자, 지금 3가지밖에 제가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걸 중심으로 문제를 봐야죠. 자, 일단 1번 변동의 원칙.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변동의 원칙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을 항상 뭘 확인해야 되냐. 균형의 원칙을 항상 앞에 내부 구성 요소예요. 내부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항상 외부 환경과의 적합이고 이런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결합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오, 맞았네요. 적합의 원칙,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요 인근 환경이라는 게 이게 줄이면 다른 말로 이게 외부 환경이겠죠. 외부 환경. 외부 환경. 자, 인근 환경과 부적합한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무슨 감가가 근거가 된다. 아유, 기능적 감가가 아니죠. 찌읒. 경제적 감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항상 지역 분석할 때는 적합의 원칙을 활용하는 거야. 적합의 원칙을 활용해서 외부 환경과의 적합을 봤는데 적합 관계가 깨져 있으면 경제적 감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할 때는 균형의 원칙을 살펴봐야죠. 그리고 균형의 원칙을 살폈더니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러면 기능적 감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적합이니까 여기는 경제적 감가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예측의 원칙은 하진 않았지만 뭔가 예측해야죠.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래 상황을 예측해야 됩니다. 자, 왜 장래 상황을 예측해야 됩니까? 그렇죠. 가치라는 건 장래 기대되는 이익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장래 이익을 예측해야죠. 자, 변동의 원칙은 뭔가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야.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요걸 3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두 문자 3글자.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 다른 말로 일, 지, 개. 예. 자,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의 특성이고, 지역 요인은 지역의 특성이고, 개별 요인은 개별 부동산의 특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가치 형성 요인들의 변화가 되고, 그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게 변동의 원칙을 설명한 내용이네요. 아. 자, 9번. 요건 그냥 바로 맞췄겠죠? 찌읒, 찌읒, 찌읒 찾으세요. 이거 시험 낸다 그랬어요, 제가. 개별, 기역, 기역, 기역을 찾으세요. 지역,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강가. 개별,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강가. 요거 바로 찾아냈나요? 시험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자, 복수 문제는 계속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에 10문제씩 나갑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요거 이번에는 9문제였어요.